미쳤어. 정말 미쳤어. 대선 결과에 미쳐버렸어. 네, 오늘자 윤재의 초이스는 미쳤어 라는 노래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정말 오늘 국내 증시의 상황을 쭉 지켜보시면서 마음 졸이신 분들 참 많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자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휩쓰는 트럼프 트레이딩, 강환율, 강금리, 약증시, 향후 대응 전략은 이렇게 짜봤는데요. 다음 화면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누가 되든 간에 이게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대 증시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가 개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트럼프 쪽이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기사들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크게 밀렸고요. 장 중간에 한 12시 이후에 크게 낙폭이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봐지는 게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만회를 보여줬는데 코스피는 0.52% 하락, 코스닥도 1.13%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자체가 크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으로 좀 이야기가 되게 되면서 트럼프가 우위를 갖게 될 경우에는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2.61%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합권 수준에서 장중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지금 이 내용은 환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환율이 1,400원 목전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1,399원까지 거의 도달을 했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는 약간 밀려 있는데 막판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 95%, 트럼프 매직 넘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환율은 1,400원에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제가 뽑아왔는데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에 뽑아온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는 또 한 번 달라졌다라는 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개표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는 거의 당선이 확실시됐고요. 277석 과반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226선이고요. 지금 상원 의원은 과반수를 확보를 하게 되었고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반수까지 공화당이 얼마 남지 않은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가 어떤 부분이 될까?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보신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 오후장의 탄력을 확실히 올려갔습니다. 삼부토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SY 스틸텍도 상한가에 진입한 채 거래를 마쳤고 SG 같은 경우에는 살짝 미달한 채 29.22%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다면 비트코인이 1억을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20% 넘는 급등이 나왔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과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확실히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든 간에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그래도 탄력을 지켜주는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오늘 강한 섹터, 2차전지 종목들은 밀렸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했다라는 차원에서 들고 왔고요. 라이콤이 20%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관련된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가야 되는가, 머리 아프신 분들,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도 오늘 저처럼 참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오늘 투자자분들도 참 머리가 아픈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 개표 현황을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트럼프 이야기만 귓가에 들린다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정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슈였는데 그래도 지금 자산시장에서는 이미 어제부터 특히 다시 한번 또 트럼프 쪽 관련한 그런 쪽에서 좀 돈이 몰렸던 흐름이었는데 그 돈의 흐름이 지금 결과에서도 이어지면서 오늘 트럼프가 좋은 모습 나왔는데요. 특히나 제가 오늘 오전까지도 저 몰랐던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여러 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경합주로 불리는 우리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데 7개의 주에서의 성패 이 부분을 많이 주목했었죠. 그런데 하나씩 결과 나오면서 지금 오히려 해리스가 앞설 것으로 보였던 경합주 중에 일부에서도 트럼프가 앞서는 그런 모습 나오면서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코인이나 달러 인덱스는 오늘 오전 일찍부터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더 뒤늦게 특히 한 10시, 11시 그때부터 트럼프 관련한 그런 부분에 베팅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리는 종목들이 대거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오늘 또 힘찬 모습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중요한 좀 그런 흐름이 바뀌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또 11월, 12월에도 제가 보는 관점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나와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앞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딩, 이 미 대선의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리스크로 이제 어떤 부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나마 수혜를 보고 있는 섹터는 어떤 쪽인가 이런 부분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변동성이 오늘 어마무시했는데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개표 상황을 본다면 과반석을 이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매직 그렇죠. 넘버 270석이 이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장중에는 변동성이 상당했었고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로 집중이 됐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빠진 섹터들 특히나 배터리 쪽에서 이렇게 빠질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한다면 우리가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조선, 그다음에 방산,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재건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2.0, 트럼프 2기에서 주도할 수 있는 정책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차차 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어쨌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바이든 정부 때 IRA,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FEOC나 AMPC 이런 이제 보조금이나 다양한 부분들, 생산자 보조금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수혜받던 그런 섹터들이 너무나 좀 어려운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쪽, 전기차 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빠졌거든요. 북미 쪽에 투자를 이어가면 부분에서 보조금 준다는 칩스 액트 이 부분에서도 좀 안 좋은 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대부분 안 좋았는데 국내 시장 자체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부분이 워낙 시장 총액이 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좀 트럼프 트레이드로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은 아무래도 최소한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침 또 지금 11월 8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이죠. 8일 날 새벽 4시쯤에 또 FOMC에서 금리 발표 나옵니다. 지금 내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FOMC까지 해서 이번 주 목금 내내 어떤 이제 한 번 더 이슈를 확인해야 되는 이벤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또 장기간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의 정책들에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몰리다 보니 오늘 좀 좋은 모습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 트럼프 정책이 이건 거는 알겠고 이런 큰 흐름에서 이런 섹터들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얘는 투자자들이 더욱더 세부적인 그런 수혜 종목들을 찾는 데 더 혈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큰 트렌드에서는 예를 든다면 재건에서 이런 종목들이 오르겠지, 또는 방산에서 이런 종목들이 오르겠지, 이런 큰 그림으로 오늘 올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섹터 내에서도 세부적인 그런 옥석거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이제 그런 돈의 흐름들, 또 세부적으로 매저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에 특화돼서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오늘 좀 빠졌던 배터리 쪽,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은 아마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더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포기하기보다는 사실 IRA 정책을 폐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법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물론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상하원까지 다 지배하는 레드 웨이브, 공화당이 다 지배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IRA 관련해서 폐기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오늘 너무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말자, 이런 말씀도 좀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오늘 크게 밀렸는데 IRA가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지켜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로 좀 많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 섹터만큼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섹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데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남북경협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네. 혹시나 관련된 업종들 중에서 이 섹터만큼은 조심하셔라 하고 하는 섹터가 있으신지, 그리고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섹터가 있다면 이쪽 지켜보자 하시는 쪽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예, 저도 사실 이제 시장 공략을 할 때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우선 먼저는 조금은 좀 우리가 좀 조심해보자. 그래서 단기 대응으로만 좀 그런 스탠스로 보자. 이런 관점이 저는 이제 재건 쪽, 그다음에 비트코인 쪽,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남북 경협 쪽에서 수혜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테마 자체가 단기성 트레이드에 대한 그 테마들인데, 그 부분이 그런 성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주력 섹터 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져서, 역시나 그런 섹터들은 단기 대응 목적으로 출렁거림이 클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단기 상승 나오게 되면 아무리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욕심보다는 일부분 정리하면서 또 다음 또 눌릴 때 또 들어가는 그런 좀 유동성 있는 매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그 반면에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중장기로도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방산 쪽, 방산이란다면 우리가 대형 4사겠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방산과 우주는 정말 저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주 섹터의 전성기는 이제 정말 오늘로부터 시작이 아니겠느냐 생각 드는데, 우주 섹터, 그리고 전 조선, 이런 부분들 실제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말로 큰 돈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먼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을 화면으로 만나볼 텐데, 제 초이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두 가지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제 초이스와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 좀 주가가 급락에 나온 친환경 섹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HVM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랑 좀 묶여있는 섹터입니다. 이쪽 중에서 그럼 당연히 대표님 윗단에 있는 HVM으로 초이스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이 대표님이 한번 추천해주신 종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HVM을 제가 지금 이 이토마토 방송에 네.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월, 화, 수 이렇게 3일 정도 출연하고서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오후 한 3시쯤에 프로그램 때 말씀드린 종목이 HVM이었거든요. 네. 그 종목이 바로 오늘 상승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출연할 때, 대본을 작성할 때, 제가 오늘 또 점심 이후에 좀 이제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 오후 1시 전까지 막 작성한 다음에 바로 이리 왔거든요. 네. 근데 1시 전까지는 HVM이 18,000원도 못 뚫고 아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당신의 초이스 보시는 분들께 나 좋은 정보도 소개해드리겠다 했는데, 잠시 자리 비운 오후 장에 급등하면서 이러면서 나왔는데, 지금 나쁘진 않고요. 물론 단기 급등이 있지만 충분히 한 번 더, 지금도 좋지만 한 번 더 차후에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 장기 성장성의 이제 시작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초이스 종목이 HVM입니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이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특히나 크게 밀린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CS 윈드가 오늘 8.7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오늘은 테마적인 성격으로 밀렸지만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우선은 뭐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의 대표적 종목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에서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빠진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비초이스 가져온 이유는 오늘 빠졌을 때에 마감했던 봉의 마감이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서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특히 해상풍력에서 타워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해상풍력 관련한 대부분의 세계 10대 기업 대부분을 고객으로 갖추고 있는 정말 굴지의 그런 기업인데 그런 부분이 오늘은 좀 아쉬운 투자 심리로 빠진 부분이고요. 차트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마감한 가격이 54,400원인데 이 값은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 지금 8월 초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북락하면서 그때 상승 크게 나왔었는데 그때 55,000원 라인을 뚫으면서 매우 힘 있는 모습 보였었죠. 8월, 9월 또 10월까지. 근데 이때 당시 때 지지했던 라인이 선을 그었던 9월 초에도 이때 55,000원을 지켜줬고요. 또 10월 말에도 지켜줬는데 그 두 번의 쌍바닥을 오늘 음봉으로 마감해서 깼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물론 트럼프가 2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RA 법안을 폐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인 그런 이제 친환경 정책들, 이런 우리가 탄소 중립 관련한 부분들, 특히 EU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대륙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화석 연료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본다면 배터리 쪽, 또 풍력, 태양광은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 관점에서 어쨌든 기분 조금 나쁠 수 있는 그런 음봉이 나왔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단기간에는 조금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내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이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라인을 깼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일주일간의 그런 반응이 이 추세에 봤을 때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5거래일이죠. 일주일 이내에 다시 6만 원대 근처까지 올라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세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6만 원 라인 돌파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다음 지지 라인이 사실 거의 본다면 5만 원 초반 부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지금 오늘 봐왔던 55,000원 라인, 6만 원 라인 이 부분을 만약에 회복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때는 물량을 한 4분의 1, 3분의 1씩 야금야금 매일마다 조금씩 아쉽다 하더라도 물량을 정리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 종목을 이런 거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뭐 IRA를 폐기하기 어렵다 한다면 어쨌든 풍력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사실 올해 초에 미국이 또 어떤 한 뉴욕주에서 또 풍력 단지를 또 만들었었거든요. 네. 생업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이 풍력이 아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CS 윈드나 다른 풍력 기업들이 조금 더 빠진다 한다면 오히려 그때 비중 확대나 신규 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 한다면 저는 지금은 보다는 5만 원 또는 4만 원대 후반 라인 그 부분까지 밀린 다음에 거기에서 반등 나올 때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를 저는 기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CS 윈드를 이야기를 해주실 때 대표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6만 원 회복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다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CS 윈드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분기에 CS 윈드의 실적이 정말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네. 3분기 실적도 아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내일 실적이 잘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담아봐도 되는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일단은 실적 자체가 이번 3분기도 그렇지만 내년, 그다음에 2026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이어집니다. 네. 이거는 뭐 트럼프 쪽의 과거는 조금 별개일 수 있어요. 물론 투자 심리나 아니면 대규모로 더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성장세의 중장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지금 다음 주와 당분간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그런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 관점에서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만약에 더 빠진다 한다면 만약에 비중 확대나 아니면 신규 매수 접근을 만약에 더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저는 오히려 5만 원대 초반이나 4만 원대 후반 부분 이 부분 왔었을 때 그때를 저는 비중 늘리거나 신규 접근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비초이스 종목은 살펴봤고요.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제 저희 대표님께서 저희 토마토증권톡 채널에 나오셔서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고 맞습니다. 항공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일 잘 가는 종목이 오늘 바로 이 종목입니다. HVM 어제 좀 담으신 분들은 네. 오늘 톡톡히 수익을 노리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20%나 급등을 해줬어요. 이 종목이 2시 40분 구간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세게 보여줬는데 이 종목 어떤 부분을 매력적으로 보셨길래 추천을 해주셨을까요? 네, 이 종목 본 매력 포인트는 좀 되게 확고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일단 이 기업이 정말 특수한 그런 특수 금속 그런 금속들을 많이 잘 만드는 기업인데, 특히 그런 이 회사가 만드는 그런 업력이 높은 고차원의 그런 금속들이 특히 스페이스X 이쪽에 로켓 쪽 발사체 이쪽에 많이 쓰이는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죠. 화면에 나와 있지만 HVM의 로켓 발사체 소재 이게 정말로 특히 로켓에 쓰이는 그런 매우 고차원적인 그런 금속은 진짜 20, 30년 이상의 정말로 고차원적인 그런 기술과 업력이 있는 기업만 두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HVM은 특히 지금 스페이스X와 손잡았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고요. 자, 우리가 스페이스X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 때문에 해서 이제 앞으로 머스크와 트럼프가 더 자주 미디어에 나오면서 그렇죠. 서로 막 웃으면서 얘기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스페이스X가 이제 드러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 뭐냐면, 독자적인 로켓 발사 관련해서 재발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서 정말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거의 요즘도 2, 3일에 한 번씩 로켓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사체 중에서 정말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고객사인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 횟수가 증가하고 더불어서 더욱더 고성능의 그런 엔진을 탑재한 엔진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그런 트렌드 내에서 둘 다 수혜볼 수 있는 부분이 HVM에 받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 아마 상반기로 전망되고 있는데, 스페이스X의 위성 서비스 스타링크 내년도 상반기 때 국내 서비스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본다면 아마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단기에 주가가 좀 눌린다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런 지금 첨단 금속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대비해서 4배 또는 7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로드맵에 곧 다가온다 본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오늘 비록 상승 크게 했지만 저는 당장 지금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네. 주가가 차트 보시면 저는 이게 더 상승을 더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저는 한 11선에서 눌림 한번 뒤를 그런 기회가 올 걸로 보여지는데, 당장 지금은 11선의 위치를 알 수 없겠지만 오늘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단기적으로 11 이평선 이 부분에서 눌림 딛고 반등 나올 때 그 시점을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2차 매수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2년부터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CEO,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 폐지에 좀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2,500억 기부금을 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의 영향을 받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으로 이 종목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HVM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햇살님의 종목 S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평단가가 3,500원 그리고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한다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시간의 거래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SG는 사실 햇살님, 일단 기본적으로 햇살님은 저희 방송 많이 보시는 네. 분이에요. 그래서 더 제가 좀 신경 써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중 5%니까요. 좀 마음 편하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오랫동안 한 2개월 이상 좀 눌려 있다가 오늘 좀 장대 양봉 나오면서 한번 또 내일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을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 내일과 금요일 이제 이틀 남았죠, 이번 주에. 이틀 동안 3,500원을 넘어서 지금 7월 말에 보여줬던 장중 고점이었던 4,000원대 초반,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 목, 금은 그래도 이번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런 투자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3,800에서 4,000원 정도 라인. 제가 손을 한번 보기 쉽게끔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자, 3,800에서 4,000원 라인. 이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 이 부분 왔을 때의 절반 또는 그 정도 그 이상의 물량을 이때 좀 정리하시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아시겠지만 특히 국내 아스콘 쪽 1위 기업인데 특히 우크라이나에 특히 정말 실제로 고속도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고속도로 시험 포장 참여 이런 부분에서도 엮이는 기업이고 또 재건 종목들 중에서도 본 사업에서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재건조항은 다르게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 튼튼한 기업이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재건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셔서 살펴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지금 트럼프의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거기에다가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트레이딩을 하실 때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정은미님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종목인데 라이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대장 역할을 해낸 종목입니다. 2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밀리다가 오늘 좀 크게 올랐어요. 네네. 이 종목은 얼마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10% 비중이고 정은미님 보유하신 라이콤 2,800원대 가격인데 일단은 기분 좋은 수익 거의 지금 이 종목 오늘 저점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에서 네. 접근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조금 빠진다고는 하지만 사실 큰 거래량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네. 화면은 보지 않고 있지만 네. 아마 큰 거래량에 의해서 빠지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내일과 금요일에도 단기 흐름은 좋아질 수 있다. 말씀도 첨부해 드리고요. 이 종목은 만약 제가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먼저는 이 종목이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 매우 지금 의미 있는 저점을 잘 저번 주와 이번 주 월화까지도 잘 다져주면서 반등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반등이 더욱더 라이콤에게는 의미가 있는 반등이다.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겠고요. 주가가 만약에 더 오른다 한다면 최소한 못해도 지금 3,800에서 4,000원 라인 이 부분까지는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든 다음 주 초까지도 이 밴드 3,800, 4,000원 밴드 내에 올라온다 한다면 최소한 한 절반 정도의 이익은 한번 실현한 다음에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7월 달과 그다음에 지금 8월, 9월 달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 라인지에서 매물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반 정도 익절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반대로 만약에 내일과 금요일에 주가가 단기에 눌려서 빠진다 한다면 우선은 3,200원 정도 라인 3,200원. 이 부분을 깨진다 한다면 그때는 한 절반 정도 물량을 정리해서 조금의 이익이라도 챙긴 다음에 그 다음 물량을 좀 더 보자. 만약에 3,200원이 깬다고 한다면 나머지 물량은 저는 매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2,800원대 라인에서 의미 있는 저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3,200원 깨면 반절은 익절해서 이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보자. 이런 좀 디테일한 전략을 제가 위아래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살펴봤고요. 대응 전략 꼼꼼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김갑수님의 종목 한화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이고요. 25,5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 오늘 종가가 19,310원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단가까지. 오늘 6.27%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대선 때문인지 여기저기 섹터가 완전 정신이 없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주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 종목 아직까지 지금 파란불을 켜고 계실 것 같은데 계좌에 이 종목 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 보유하셨는데 투자 비용도 10%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김갑수님께서는요 한화시스템 뚝심 있게 보유하셔가지고요. 네. 연말까지도 보유하셔서 이 종목 기분 좋게 2만 원대 중반까지도 보유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물론 최근에 8, 9, 10월 달에 3개월 연속으로 좀 갇혀있는 그런 좀 답답한 모습이어서 다른 방산주 이 8, 9, 10월 달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다 올라가는데 LG 넥스원 왜 이것만 이렇게 갇혀있냐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 종목이 이제 순수 방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뭐 군사 위성 쪽도 하고 있고 여러 일들 하다 보니 그런 부분과 또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좀 갇혀있지만 그런 우려들이 이제는 키 맞추기식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이 종목은 단기 대응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은 좀 길게 바라보면서 못해도 22,000원, 3,000원 라인 또는 더 본다 한다면 올해 고점 뚫고 2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보니까 이 종목은 든든하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만 원 중반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든든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에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팅 관련된 종목
종목들 중에서 지금 트럼프가 승리 연설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변동성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님의 종목이고요. 네오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00원에 비중은 10%인데 이 당선이 좀 유력해지면서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연관인지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도 더 빠지네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칩스법이나 IRA를 뒤집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약간의 오늘 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네오셈 이제 특히나 SSD 쪽 이제 테스트 장비 쪽도 하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 부각받았던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주도해서 이제 진행을 할 CXL 이 부분 관련해서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뭐 종목 하루하루마다 왜 이 종목이 오늘 더 빠졌지 이런 게 뭐 그때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 종목들마다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어느 주체마다 세부적인 그런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물량을 좀 던지면 좀 더 다른 종목 대비해서 민감하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이 종목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30억, 이 종목을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이 정도 갖고 있는 물량의 투자자가 그 사람이 변심해서 매도하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흐름이 다른 종목보다 빠졌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 있다고는 보진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에서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칩스 액트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우려가 나오면서 또한 특히 또 오늘 또 삼성전자가 오늘도 좀 빠지면서 그런 영향에 좀 오늘 하루 빠졌습니다. 우선은 완두콩님 11,300원 정도 보유 물량이면 사실 단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물론 지금 10월달, 11월달 내내 횡보하는 값의 중간값이긴 한데 나쁘게 매매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비중도 10%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전 변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당장 오늘 하루 또 내일까지도 반도체 섹터가 트럼프에 의한 부분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또 행보 그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아마 결국에는 방향성을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네오셈 같은 경우는 종목은 지금 제가 선을 그어본다면 10,000원 라인이 우선 기본적으로 매우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라인인데 이 10,000원 라인을 좀 크게 깨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단기 흔들림에 좌우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10,000원 또는 9,900원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밴드까지 밀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깨지 않는다 한다면 동요되진 말자. 또 보유하실 권장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넥스트 HBM으로 꼽히고 있는 CXR 관련해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다 CXL을 장려할 수 있는 그 투자를 이어갈 전망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한 AI 트렌드가 더욱더 발전하면서 거기 서버에 들어가는 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서 네오셈이 테스트 관련 부분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그런 큰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중기로 본다 한다면 팔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완두콩님이 조금 이게 단기 흔들림이나 단기 지지 라인을 깼을 때 거기에서 좀 우려하신다 한다면 그런 관점이라 한다면 단기로 봤을 때는 9,900원 깰 때 매도하자. 만약 그렇게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주가가 횡보한다 한다면 그때는 그냥 가만히 보유하자.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오셈까지 살펴봤고요. 반도체 종목들 업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데이터님의 종목이고요. 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크게 밀리게 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도록 할 텐데 24만 1,000원에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손절과 추가 매수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8.26% 밀렸고요.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인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 종목은 그냥 장대 음봉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포스코 퓨처엠 또 이익도 더 크게 사실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한 가지고 또 포스코 그룹이 정말로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사활을 걸으면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말 핵심 중에 핵심 기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트렌드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당장 오늘 좀 하루 빠지고 특히 오늘 지금 잠정 수급이지만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만 280억 정도 매도하고 순매도하고 기관도 25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외인기가 합친단다면 거의 540억 정도를 순매도하다 보니 그 부분에 의해서 조금 이제 우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은 사실 애초에 차트를 보시면 8월 달부터 이미 작년부터 해서 매년 많이 빠지면서 이미 지금 8월 달 9월만 하더라도 20만 원 라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을 확보해 주면서 지금 반등을 타진하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2차전지 같은 기업들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우선이 아니라 네. 애초부터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 공백 기간 캐즘 우려 이 부분에 의한 부분이 애초에 컸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IRA를 폐지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그런 강경한 정책이 나오긴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애초에 기본적으로 전기차 캐즘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8월, 9월의 저점이었던 20만 원대, 21만 원대 이 부분까지 눌린다 하더라도 더 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크게 이 종목 봤을 때 우려하지는 마시고요. 대신 이건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5%라고 한다면 그래도 큰 비중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앞으로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당분간 트럼프가 또 워낙 또 미디어 친화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내내 또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계속적으로 블러핑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런 관점들에서 그렇게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2차전지 기업들이 당장 내일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지금 다음 주 또 11월 한 달 내에 더 크게 우려감이 없이 이 20만 원대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 비중을 한 번 더 태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이슈들을 잘 봐야겠지만 이 종목 20만 원 가격대 유지해 준다면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한 번 더 태워보자.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히려 더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담을 타이밍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20만 원까지 주가가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 상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인스콥이고요. 네. 3,108원에 22% 보유 중입니다. 22% 보유 중이시고 지금 평단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죠. 3,108원이요. 3,108원이요? 네네. 3,108원이면 지금 평단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평단가 한 번만 아니, 확인해. 1300. 1,308원이실까요? 예, 1,308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인스콥이 1,308원에 비중은 22% 보유하고 계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아미페즈 US 상장 네. 이슈로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부분일까요? 매수가가 1,300원이 아니고 3,100원 맞아요. 3,100원이시라고요? 네네. 아, 한 2, 그러면- 3년 됐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요번에 올라갈 때 그래서 못 팔아갖고 네. 어떻게 이거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너무 요번에 빠질 때 불안하더라고요. 올라갈 때 이틀 올라갔다가 빠질 때 네. 쏟아져서 못 해갖고 너무 걱정이 많아요.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스콥이 저희가 3,108원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바로 한번 저희가 질문 드려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스콥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한 1,300원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인스콥이가 3,000원대면 진짜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종목 거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 4년 정도 넘으신 네.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지금 얼마나 특히 투자 비중도 20% 넘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항상 파란불 들어오는 종목이었고 네. 해서 얼마나 상심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게 그냥 방송이라서 예를 든다면 그냥 듣기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전화하신 투자자분들께 더욱더 의미 있는 조언일 것 같은데 이 종목 물론 최근에 뭐 자회사 아피메즈가 뭐 FDA 3상 과정 뭐 이런 이슈도 있어요.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내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비 발행하면서 계속 자금 확보하고 뭐하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좀 많이 어지러운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 10월달 중순까지 올랐을 때 그때 아마 더 오를 줄 알고 아마 매도를 못하셨고 특히나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보합권에 오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손쓸 수 없이 밀린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이 종목 그렇게 크게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떤 숫자가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자회사 기업의 FDA 관련한 이슈, 이런 이슈 하나로 인해서 어떤 세력들이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 기업 봤을 때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나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팩터가 좀 없는 거예요. 숫자가 증가하냐? 그것도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기업이 현금이 많아가지고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냐? 그것도 좀 아닐 수 있고요. 또한 뭐 자회사 관련한 FDA 이슈가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 투자자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체크하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좀 더 우리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에서 이 종목을 커버를 많이 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정보들을 수시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그럼 많이 있느냐? 그것도 좀 아니거든요. 본다면 소위 말하면 이 종목 정말 어떻게 본다면 요행에 의해서 오르는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종목이 오랫동안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내 물려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은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좀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 종목 일주일 이내에 최근에 갭 보였던 1,800원 가격대, 이 가격대를 못 뚫는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저는 조금씩 비중을 너무 아쉽다 하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물론 매도하시는 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때 추세를 이어가면서 일주일 내에 1,800원 못 뚫으면 그때는 추세가 꺾일 수 있다. 그때 못 뚫게 된다면 매도를 할 것 같은데 매도하는 과정은 뭐냐 본다면 우선은 지금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1,400원대. 지금 이 종목이요. 1,400원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더욱더 어려운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8월 달부터 바닥을 딛고서 반등 나올 때에 9월 달을 중순했었던 장중 고점 이걸 뚫으니까 장대 항목 나왔거든요. 그만큼 1,400원 라인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나온 사이클 때 1,400원을 다시 한번 못 지키고 뚫린다 한다면 그때는 한 번에 다 매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한 절반 정도 물량은 매도해서 이 인스코비로 손실 본 부분을 다른 종목으로 복수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짜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1,800원을 뚫든 또는 1,400원을 눌리든 상관없이 다음 액션이 나온다 한다면 한 번 더 저에게 또 문의 한번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에 대해서 1,800원 구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1,800원을 일주일 내에 뚫지 못하게 된다면 추세가 꺾일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본전까지 온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추세를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시청자님 네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신다고 해서 잠깐만 다시 네, 연결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빼먹었던 내용이 네. 전략이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 내에 1,800원 위 라인을 뚫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분도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800원을 뚫은 다음에는 그러면 2,000원과 2,200원, 그 정도 라인에서는 최소한 4분의 1이라도 정말 미미할 수 있겠지만 4분의 1이라도 물량을 일단은 10월달 중순에 있던 고점이 보니까 그 부분 근처에서는 조금은 손실을 좀 확정지어서 매도한 다음에 나머지도 물량을 또 보자. 이렇게 저는 또 좀 세부적인 말씀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인스코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일 네.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이 네. 많이 되시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내일까지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은 장 초반에 슈팅 나온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흐름들이 길게 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 더 제가 이 방송 때 초반 때 드렸던 말씀처럼 트럼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로 단기에 좀 수익이 잘 나신 분들은 조금씩은 물량을 정리하는 부분도 현명할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선 8일 날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FOMC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0.25% 금리 인하 확률이 높지만 이 부분과 상관없이 FOMC에서 금리를 내릴 때 이것 가지고서 트럼프가 또 미디어에서 어떤 또 멘트를 하느냐. 사실 파월과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 멘트 또 의해서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한 번 더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트럼프의 입김에 의해서 또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신규 자금을 내일도 투자하고 싶다 한다면 그 신규 자금만큼은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보자. 금요일 날 오전 장의 흐름까지도 좀 보자는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도 제약바이오, 방산, 조선, 원전, 또 플러스해서 우주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도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섹터의 종목들 한 가지씩만 혹시 없다 한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춰서 제약바이오, 방산, 조선, 원전, 우주 하나씩 종목들은 갖춰봐야지 이런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세워보시는 것도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드리는 말씀이고 마지막 내용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일정들을 보면 다음 주에 11월 14일 날에 최대 게임쇼 지스타 일정이 있고 또 중국 광군제 일정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전시회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 종목 중에서 똘똘한 종목 한 가지 그리고 광군제 이슈 최근에 또 지금 중국 무비자까지 나왔는데 관련돼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소비재 기업들과 엔터 기업들도 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단기에 좀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면 좋은 건가 이런 내용들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 힘든 시장 속에서 좀 변동성이 강한 시장 속에서 대표님의 조언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